실은 엄마가 확인했던 스티브의 살아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으니. 잠시 후 숨을 걷고만 스티브가 이렇듯 목숨을 잃은 이유는 바로 수용물을 마신 물로 인한 마른 익사 때문인데, 자, 마른 익사는 대체 무엇일까요? 특히 수영엔 초보인 어린이 등이 처음 물놀이를 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물을 먹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자칫 잘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른 익사. 몸이 물에 완전히 빠져 그 즉시 호흡 곤란을 겪거나, 물속에서 폐 속에 너무 많은 물이 들어가 그 즉시 호흡 곤란을 겪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익사를 젖은 익사로 일컫는 대신, 물놀이 당시에는 큰 증상이 없을 만큼 적은 양의 물이 폐로 들어가 물놀이가 끝난 다음 뒤늦게 물 밖에서의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것을 마른 익사라고 일컫는데, 폐에 고인 물이 천천히 호흡작용을 방해해 결국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와 호흡마비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마른 익사인 것. 미국의 경우 한 해 동안 발생하는 3, 4천여 명의 익사자 가운데 마른 익사자가 약 10에서 15%를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마른 익사의 전조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꽤 많네요. 첫 번째, 수영이나 물놀이 직후 찾아오는 호흡곤란, 그리고 기침. 두 번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극도의 피로감. 세 번째, 이상행동. 이런 증상들이 바로 마른 익사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인 것. 특히 수영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물을 마셨을 때 물 밖으로 나온 다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즉시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른 익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으니, 누군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잠시라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경우에는 이후에 마른 익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 경우에는 물속에서 잠시 의식을 잃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물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폐에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깨어난 그 순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더라도 병원에 입원시켜 환자를 최소 6시간 동안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 수영에 서툴거나 물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 10초 정도만 물에 들어가도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그게 폐로 흡수가 되고요. 폐에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폐 손상에 의해서 물이 계속 고이게 되면 수영장이나 그런 물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 나와서 지속적인 호흡곤란, 기침, 의식 저하가 있어서 극도한 피로감을 보이면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마른 익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위험한 증상이 있다거나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치료를 받으셔야만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수영을 한 소녀. 소녀는 물놀이 도중 무심코 물을 마셨고, 그로 인해 물 밖에서의 호흡곤란, 즉 마른 익사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무심코 마신 물이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식사라는 게 있었군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야, 이 화면 보면은 지금 어린 아이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실제로 어린 아이한테 그 마른 익사도 많이 일어나는 건가요? 특정 체형이나 뭐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마른 익사가 더 많다 그런 건 없는데 어린이가 위험성이 더 높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신진대사가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체중당, 이 체표 면적당 물 흡수율도 더 높아서 그런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종 사고. 하지만 바로 여기 죽음의 기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존법이 있으니, 여러분,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총 7주간 방송하는 7개의 생존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생존 넘버 7. 세 번째,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 유구한 세월 동안 인간과 함께해온 인류의 오랜 버신 동물.
아, 귀엽다. 아무리 사나운 야생동물일지라도 사람이 먼저 자극시키지 않는다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함부로 건드렸을 때는 사람을 위협적으로 공격하며 끔찍한 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는 언제 어디서 닥치게 될지 모를 각종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비법을 수차례에 걸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동물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자연한테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심장보다 높이 올려야죠. 물린 데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독을 빼야죠. 맞아, 예, 다리를. 일단 침으로 소독을 해주지 않을까? 벌떼들이 습격을 하면 어떻게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조건 뛰어요. 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물에 뛰어든다? 뭐 이런 거. 야, 동화책 벌에 쏘였을 때는 응급처치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제가 시골에서 살았어가지고요. 된장 바르던데. 이거 오줌 발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암모니아요. 침 바르지 않아요. 이렇듯 넘버원에서 수차례 방송했음에도 올바른 대처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넘버원에서 알려드렸던 각종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묘책들을 총망라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많은 시청자분들이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5대 동물. 5위는 가장 최근에 방송된 자라에게 물렸을 때, 자라도 독이 있나요? 손이 잘릴 때까지 물거든요. 4위는 바다의 무법자 상어에게 공격받을 때, 조스. 3위는 사나운개와 맞닥뜨렸을 때, 더 무서워. 2위는 맹독을 품은 뱀에게 물렸을 때, 뱀도 엄청 빠르거든요. 그리고 1위는 바로 벌떼가 공격적으로 뒤쫓아올 때입니다. 벌이 많아. 자, 이 5가지 동물의 공격을 받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시청자 여러분과 넘버원 MC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인구가 많아지는 요즘, 이 대처법들만 확실히 숙지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동물의 습격을 받더라도 아무 문제 없으니 생존 넘버 7,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자, 그렇다면 자라, 상어, 개, 뱀, 벌에게 공격받았을 때 각각의 경우 취해야 할 적절한 대처법이 무엇인지 기억을 떠올려 5개 모두를 맞춰주십시오. 자, 지금 5가지 동물 나왔습니다. 우리 저 붐씨 깜짝 놀라셨는데. 예. 저도 그 동물에 있어서는 제가 또 잘 알거든요. 아, 동물 프로그램 하잖아요. 예, 뭐 주주클럽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으면서 동물의 그 안전수칙도 제가 다 수용을 하는데 자라 뭐 이런 동물은 전혀 제가 몰랐는데. 자, 대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자라, 상어, 개, 뱀, 벌 중에 한 가지 동물만 선택해서 방법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손님이시니까 제일 먼저 기회 드릴게요. 야, 우리 거 안 봤네. 동물 전문가라면서요. 아니요, 지금 저를 먼저 내보내는 게 냄새가 지금 많이 납니다.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안 달랐어요. 안 달랐어요. 먼저 한 분 나가시고 나갈게요. 그럼 우리가 먼저 갑시다.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남자 주먹이에요. 가위바위보. 야! 자, 일로 오세요. 가위바위보. 나 확실해. 뭐 할 거예요? 자라. 아이고,